나라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면 울산은 울무회의를 하겠다. 울무회의. 울무회의 코너를 맡은 울통령 엄여빈입니다. 울무회의에서는 울산의 사회 경제 이슈들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특집은 노동절을 맞아 울산의 일자리 현안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정창윤 울산시청 노동특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창윤 노동특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특보님 이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네. 긴장하네요. 네,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네. 네. 시장이 자기 사람 꼽기 위해 취임 직후 만든 조직서 활동하는 노동특보님 오셨어요. 질문 너무 센 거 아니야? 네. 시작부터? 시작부터 이래? 진짜 세네요. 자기 사람 꽂기 위해. 장난 아닙니다. 네. 김PD! 2018년 말부터 시행된 화백회의 운영 조례를 보면 5조 사망의 위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특보님? 네, 일단 대답 전에 저도 한마디 합시다. 네네. 네. 울무회의면 울산 국무회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울산 국무회의죠. 울산 네. 대통령이시네. 울통령이요. 잘 보여야 되네. 맞습니다. 봐주시고. 이번이 울통령은 접니다. 그래요? 울무총리 여기 계신 지금 울무총리. 구테타 일으킨 네. 거예요. 서열 정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구테타예요, 한번 구테타. 해주세요. 대통령을 제가 몰라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름이 화백회의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네. 근데 화백회 하면 피카소, 신윤보 아, 이런 그 분들이 화백인가요? 그 화백이야? 참여하시는 화백? 건지 야, 이거 대본 네. 너무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보통 화백회의 그러면 그림 그리는 사람 모임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군요, 정말로. 근데 실은 네. 이게 숨은 뜻이 좀 있습니다. 역시. 네. 우리 송철호 시장님이 이 중앙회에서 하는 경제사회 노동 일자리위원회? 아니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그게 아마 이제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로 해서 아마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 오는 건데 앞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포괄하겠다는 뜻이고 뒤에 화백회의를 붙인 거는 시장님의 철학이 들어간 거예요. 신라가 이제 가장 약소국 있던 삼국시대 신라가 그 통일을 시킨 저력은 육부촌의 그 촌장들끼리 화백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왔던 부분이라서 네. 관이 밀어붙이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어허. 그 경제 주체들이나 경제사회 주체들, 노동 주체들이 모여서 끝까지 좀 토론을 하고 열린 논의를 하겠다. 네. 그래서 거기서는 웬만하면 오랜 논의를 통해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표결로 밀어붙이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열린 거버넌스 이런 의미가 사실은 화백회의인데 네. 젊은 청년들이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오랜 옛날의 얘기라서 그렇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송시호님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있을 줄이야. 근데 뜻이 되게 좋아서 사실 만장일치 이렇게 하면 약간 이제 독재 느낌도 좀 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숨은 뜻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모두 의견을 통합을 하자 이런 뜻이셨군요. 네. 위원장님은 화백회 위원장님은 시장님이신데 올해 시장님은 회의 몇 번 주재하셨나요? 그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처음 지난 4월 22일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첫 번째. 그때 첫 번째 회의했으니까 첫 번째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 전에 네. 그 대표자들이 본회의 하는 건 원래 처음으로 발족이 된 거지만 2년 동안 저를 비롯해서 그 단체들의 실무단위들이 8번 이상의 회의를 통해서 네. 각종 의제하고 그 선언문하고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왔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시장님이 한 번도 안 했다 하면 제가 이거 시장님 디스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8분 중에 시장님이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하셨는지. 아니죠. 시장님은 운영위원회가 준비를 해서 본회의의 의장님이고 운영위원회는 제가 참여를 해서 해당 과장님이나 관계기관의 어떤 실무단위들이 네. 실질적으로 다 조율을 거쳐서 네. 올리는 본회의가 이제 의장님이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죄송해요. 아니. 이번 이렇게 특보님이 잘 말씀하고 계신데 밖에서 PD가
아니 왜 특보님 소개도 안 시켜놓고 질문부터 이렇게 냈다 막냐고 자꾸 급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이 정특보님 소개를 좀 맞아. 저희가 간단하게 오늘 임하는 각오까지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뭐 붙잡도 없이 질문은 와서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메일이니까. 좀 날것으로 방송을 해서 그래요. 일 처리가 좀 날 것이죠. 네. 네. 뭐 제가 노동톡 보니까 이거 또 젊은 분들이 한다는데 아유. 내가 소통을 하고 싶어 오기는 했는데 네. 내가 이 분위기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잘 어떻게 저희도 될지 익숙하지 잘 않아요. 만들어야죠.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좀 이어서 그러면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올해 시장님의 노동의제 고민 중에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내용이 혹시 있으셨나요? 많죠. 한두 개가 아닌데 대표적인 걸 얘기를 하면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노동계하고 소통이라는 거는 과거 지난 그 정부, 지방 정부나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보면 노동계들이 대부분 배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신뢰를 얻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하나하나의 의제는 그 소통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의제는 이제 서로 준비를 하는데 소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공식 비공식 논의를 많이 했어요. 네. 그 스웨덴 비공식- 예를 들면 아실라나 모르는데 스웨덴의 유명한 어떤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그 총리가 있어요. 에를란데르 총리라고 네, 네,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분이 스웨덴의 어떤 경제계 대표 인사들, 노동계 대표 인사들하고 총리 관저에 주말마다 모여서 부부 동반해서 칵테일 파티도 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 과정들을 한 1, 2년을 하셨대요. 네.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그 스웨덴 사회적인 대화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 그 사회적인 대화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서 오늘의 어떤 선진적인 어떤 노사관계나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춘 스웨덴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 제가 그렇게 진언 드렸고 시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뭐 복잡한 의제를 가지고 올리 그러니 얘기보다도 오랫동안 관에 대한 불신이 있는 노동계에 대해서 시장님이 예전에 어떤 노동인권 변호사도 하시고 네. 그런 부분들의 어떤 경력을 살려서 그들과 격이 없는 소통을 하는 부분을 한 제가 2년 아직까지 덜 됐는데 한 5차례 이상을 끊임없이 비공식적으로도 그런 자리를 가지고 네.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끝나면 또 뒤에서 따로 또 차담도 하시고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과제예요.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2년이 지난 지금에도 네. 이제 제 겨우 이제 화백회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노동계 하나의 파트너가 지금 여기는 결합을 하고 있지 않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하나의 파트너는 아니,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네. 그 화백회의는 들어오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건 다른 차원의 어떤 대화 틀을 또 한 축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뭐 사정이 있겠지만 뉴스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는 걸로 말씀드리면 네, 네.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 체제가 네네. 민주노총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민주노총 내부의 문제도 있고 민주노총의 나름대로 어떤 판단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울산도 그 영향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노노투포님이 민노총 출신 아니신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네.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자, 지금은 말씀을 못 경계인인데 하시는데. 뭐 내가 길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네. 예전에는 스카우트 됐어요.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98년도에 어. 정치국장으로 그때 아. 이제 노동계가 정치 세력화 막 이렇게 하고 민주노동당에 들었을 때 네. 네. 그런 이력을 거쳐서 당 역할을 했다가 저는 그동안 그만뒀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생계형으로 네. 네. 그 배관공으로 일했어요, 제가. 배관공으로 조공을 한 4년 하고 배관공으로 한 그걸 하는 동안에 민주노총 조합이 된 거죠. 조합은 처음으로 조합원이 된 거예요. 첫 조합원. 대신에 이제 활동보다는 일자리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했던 게 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노총이 탄생되기 전 역사, 전 노엽 이때부터 이제
저는 뭐 이래저래 좀 관여를 많이 했었죠. 거의 뭐 초기 원년 네, 멤버시네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은 그 원년 멤버인데 원년 멤버에 대한 대우 없나요? 정관료. 쪽에서 세월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제 나이에 과거 이 노동운동 초기가 어떻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겠어요? 전혀 안 맞잖아 시대. 그렇죠. 네. 30년 전 얘기인데 네. 그런 얘기를 지금 와가 늘어놓으면서 내가 어땠네 하면 그거 꼰대잖아요. 라떼는 아니시다. 라떼는 아니시다. 네. 라떼 이즈 홀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님이 우선은 2년간은 그 노사에게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환하기 위해서 협력을 이제 유지하셨고 이제 4월달에 처음 회의를 진행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월달에 처음 진행했던 회의에서는 이제 참여를 안 하신 거고 이제 특보님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회의를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건데 아니 네. 그거 틀렸습니다. 본회의의 의장님은 시장님이고 네네네. 네. 본회의를 바치기 위한 실무 논의 단위가 운영위원회예요. 네네. 운영위원회는 제가 같이 그 준비를 하는 거고 네. 의장님은 4월 22일 날 첫 그 화백회의 발족에 사회를 2시간 가량을 하셨죠. 네. 네. 그럼 팩트가 틀려서 제가 네네. 얘기드린 겁니다. 종종 네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강래 씨 한번 네, 뭐 제가 자꾸 앞에서 자꾸 없던 내용 대본 없는 질문하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신지. 다들 남들 까는 데는 최고야, 다들 진짜.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 이게 무슨 깡이다. 이게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오케이, 무슨 알겠어요. 네. 근데 저도 좀 기분 나쁜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거 말씀이세요? 질문이 전부 돌직구라. 저희가 네, 첫 번째 질문. 커버를 못 던집니다. 네. 자기 사람 꼽기 위해 취임 직후에 노동특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맞는 얘기지만 점잖은 표현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당선되면 자기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자기하고 정책적인 비전이나 방향을 공유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렇죠. 특별보좌관이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뉘앙스는 조금 그렇죠. 그러네. 근데 그거는 막으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원래 컨셉이 이렇습니다. 저도 항변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항변 좋습니다. 한변 저희가 계속 네, 자르겠습니다. 항변을 또 하실 수 있는지 좀 이런 좀 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0명에서 모여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회의를 하셨는지, 과연 회의에서 나오는 이 성과는 뭐 한 번 하셨다고 하지만 회의한다고 밥만 먹고 다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에 얘기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렸는데 뒤에 얘기는 회의한다고 밥만 먹는다. 이것도 저는 걸려요. 그래서 앞에 얘기부터 답변을 드리면 네. 앞에 얘기는 30명 회의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와도 거기에 참여하는 대표자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네, 시장님은 대단히 민주적 리더십을 가지고 계세요. 권위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장님 회의 진행하면서 원래 운영 단위에서 올릴 때는 다 좀 준비를 해놓고 하는데 네. 그 안에 돌직구도 나오고 돌출 발언도 나온 거예요. 시장님 연세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좋다. 무슨 얘기는 다 하자. 그래서 찬반 양론이 갈린 것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의제 중에 분과를 만드는 의제가 있어요. 네. 울산에 이제 3대 주력 산업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석유화학까지. 비철금속 네, 네. 이러는데 그 멤버들 중에 한 분이 제기를 한 게 특히 혁신도시가 중부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서비스 분야는 왜 분과를 안 만드냐. 이제 이렇게 제기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화백회의 정신을 살려서 당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찬반이 있었어요. 그 자꾸 시간이 끄니까 다른 사람들은 빨리 표결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다시 신라의 화백 제도를 거론하면서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조율이 될 때까지 이후 일정을 다 연결하더라도 네. 진행합니다. 열정이 그렇게 해서 대단하시네. 진행이 된 거예요. CEO 님께서. 그래서 네. 과거하고는 저는 어찌됐든 한계도 있겠지만 과거하고는 정말 다르다. 과거는 시장이 딱 쓰면 다른 사람은 거의 말도 잘 안 해요. 네네. 그런데 노동계도 경제계도 각자 한마디씩 다 하고 찬반 양론의 토론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회의한다고 밥만 먹는 거 전혀 아니라고 내가 강변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환영입니다. 네, 특보님 그 뭐 회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청년이나 여성 관련 노동자들을 위한 내용들이 의제가 있나요? 그걸 다루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그 진행을 해오다가 그 중앙에도 보면은 여성, 청년, 뭐 비정규직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울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하다는 지적은 저는 인정을 하는데 파트가 그걸 준비하는 파트가 기획조정실하고 정책기획관에서 네. 청년 아마 요 이승우 우리 청년 네트워크 계시니까 네, 네. 그 부분들을 먼저 간담회나 이런 것을 축척을 한 다음에 소통을 한 다음에 이게 화백회의 정식 의제로 달아질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해서 네. 사실은 지금 당장에 첫 출범하자마자 청년 여성 또는 뭐 비정규직 이런 문제를 의제로 아직 올리지는 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 회의에서 네, 특보님과 시장님께서도 이제 저희가 청년 참여기구, 그러니까 청년 네트워크에서 어떤 나온 의제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하시겠다. 해야죠. 가만히 있다 훅 들어오셨어. 지금 과제를 주신 거. 열일해야죠. 네. 다음 질문. 그 다음 가도록 질문 가겠습니다. 네. 아니 그 김성환 PD 너무 이거 너무 세게 쓰는 거 아니야? 이걸 왜 나한테 줘? 머리 박세로이 같이. 아, 이렇게 이제 본심을 잡고 제 효과가 있습니다. 나타나네요. 네. 네. 울산 노동자들이 반세기 동안 그 피로 일군 현대중공업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빈껍데기 하청 공장이 되신 걸 아시죠? 본사가 서울로 갔잖아요. 뭐 얘기를 나눠봅시다. 네. 갑자기 송 CEO님하고 노동투보님 도대체 이거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하셨길래 이 사안 이렇게 되었나요? 결론부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기업이 추구하는 트렌드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트렌드가 좀 안 맞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의 연구와 고급 인력들은 전부 다 수도권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가끔씩 충돌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청 구조로 완전히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을지언정 네. 이번에 이제 법일 분할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충돌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 어떻게 제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네. 그 행정에서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네. 결국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방에다가 그걸 했을 때 우선적인 부분들을 뭔가 배정을 해준다든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면 덜 할 텐데 네, 네. 사실은 기업은 독자적인 자기 이윤을 추구를 하면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지역을 고려합니다마는 네. 고급 기능들이 이제 연구 인력이나 청년들이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젊은 청년 네. 울산에 안 오니까 네. 우수한 인력이 안 오니까 전부 수도권과 성남과 이쪽에 수원 일대에 다 집중을 시켜버리니까 지방정부로서 정책적인 한계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변명 아닌 변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뭐 네. 네. 그다음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정규직 투쟁 구호를 가열차게 외치는 민주노총, 현차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확장성 높은 사업자의 명성을 이용해서 손쉽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와, 진짜 네. 진짜 근데 장난 없다. 이제 제 질문이 끝난 게 아닌데 네네. 울산시도 정규직 의제 밖을 못 벗어나고 쌍팔년도식 투쟁 느낌이 그대로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어요. 화백회의에서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 아닌지 한번 특보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세네요. 네. 이런 진짜 돌직구네. 특보님 땀을 흘리고 계시죠. 네. 뭐 땀까지는 안 흘립니다. 근데 앞에 네. 거 네네. 앞에 거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도 있고 울산시에 대한 비판이 두 개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민주노총은 어쩌면 뭐 제가 일찍부터 관여를 했던 데인데 친정을 내가 여기서 욕할 수는 없고요. 네. 네. 그건 뭐 청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네. 민주노총의 변화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비정규직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런 부분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울산시가 과연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바로 네. 이것 때문에 화백회의를 통해서 네. 그 노동계하고 소통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네. 세상이 예전과 달라서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니 네. 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와 사와 민과 이 정부가 머리를 맞대보는 부분들로 끌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합의가 돼야 의제가 나오고 네.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그 실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사공정이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노사민정. 노사민정. 그래, 노사민정. 근데 민노총 안 들어오잖아요. 네? 민노총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다른 통로를 또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특보님의 기에 좀 눌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왠지 느낌이 자꾸 땀도 안 흘린다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질문의 좀 연속성상인데요. 그냥 작은 사업장 일자리 정규직화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해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 사항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의견은 좀 없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지금 뭐 화백회의에서 다루는 걸 넘어서서 지금 사실은 지금이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충격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맨 하층이 방금 질문을 했던 작은 사업장, 그다음에 소득이 약한 노동자들, 그 네네. 조직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그다음에 10인 이하 뭐 5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이 인원이 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책을 지금 그 코로나 이후의 경제 대책의 핵심 의제가 고용 유지하고 실업 완화예요. 그래서 지금 전주시 같은 네, 네. 그 가장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재난을 피해를 당한 거고 네. 맨 피라미드 꼭대기가 나중에 받겠죠.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와 노동부 네. 그다음에 유관기관 구군단이 이 단위 간에 지금 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모색하려고 머리를 좀 맞대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제일 고민이 큰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화백회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송 CEO님, 이제 송 시장님이 노동 현안 1위 고민이 뭔지 또 올해 하반기 노동시장을 염두에 두고 어떤 고민을 하시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일 큰 그 시장님 고민하고 있는 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전환, 산업 구조의 변화,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대표적인 그냥 현대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현대자동차가 있고 그 주변에 그렇죠. 울산과 울주군, 경주 인근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어떤 부품 산업 단지가 조성이 돼 있어요. 네, 하청업체들. 예, 네네. 하청업체들도 네. 많고 네. 사내 하청도 있고 사회 하청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급격하게 내연기관이 없어지면 네. 이거는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인 어떤 전략에 따라서 대응을 해나가겠지만 네. 단순히 어떤 현대자동차 주문받아 납품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내연기관과 연관된 부품 산업들이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네.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다가온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진단인데 시장님이나 저나 제일 고민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관만 할 일이 아니고 노동자들만 할 일이 아니고 회사만 얘기를 할 일이 아니고 협력업체만 할 일이 아니다. 네. 이들의 어떤 공동 테이블을 만들어서 네.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공동 인식을 가지려고 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마 네네. 자동차 산업, 울산 자동차 산업 미래 포럼 이런 정도로 아직 가시화는 안 돼 있습니다만 물밑에서 이제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특보님 너무 조져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괜찮아요. 네. 해명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화백회의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 자원 개발 등 이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그리고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등. 엄청 많은데요. 이거 잘 됐으면 울산 경제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시민들이나 보는 분들이 평가하지 제가 자화자찬할 수도 없고 잘못됐다고 막 욕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은 안 그래도 이제 산업 구조가 변화해서 어려운 상황은 네. 잘 알고 있고요. 시장님이 내노심초사하는 게 그거고 네네. 거기다가 코로나가 덮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출 완전히 다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이라서 네. 지금 이 부분을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보다는 좀 지켜보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네.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네. 시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많은 어떤 거버넌스나 청년들의 조언이든 뭐 각 분야의 관계 당사자들의 제안이 들어가면 네. 시정이 훨씬 더 좀 반영은 되겠죠. 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지금 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체감하기는 내가 봐서는 이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시간이 좀 한 걸린다. 1, 2년은 네. 지나야 이 네, 부분에 네.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뜻보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은 많기는 한데 저도 오늘 이런 자리가 첫 자리라서 좀 젊은 청년들 세대하고 네. 이런 거는 저는 기대해요, 솔직히. 네. 우리가 제 나이가 꼰대 세대라서 서로가 소통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더더구나 공식적인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자리에 있으면 불러주세요. 저는 아우, 재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효빈 씨. 지금까지 이제 정창윤 노동특보와 함께한 울무회의였고요. 오늘 나와주신 정창윤 노동특보님 감사드립니다. 화백회의를 통해서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울산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비무한. 준비된 자에게는 걱정이 없다는 뜻이죠. 달리 말하면 준비된 이에게는 기회가 찾아와도 걱정 없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정치인과 행정가는 과연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올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저 조광래, 엄효빈, 이태인, 이승우, 이동훈, 음악의 길기판,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연출의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